천안 삼거리에는 지금도 능수버들이 길게 가지를 늘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이 나무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가 천안 지역의 구비문학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이죠. 이 나무들 뒤에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두 갈래의 기다림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쫓기던 유봉서라는 선비가 있었죠. 조정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는 결국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피신하는 길에 아내를 잃고 7살 딸 능소만 데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 천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광덕산 산골짜기에 들어가 나무를 하며 몇 해를 근근히 버텼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 징집령이 전국에 내려졌고 숨어 지내던 유봉서도 결국 그 부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과 차마 헤어질 수 없어 유봉서는 능소를 데리고 천안 삼거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딸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죠. 길을 걷는 내내 딸의 작은 손을 놓지 못하던 그는 삼거리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허름한 주막에서 힘겨웠던 여정을 풀었습니다. 며칠 후 주막의 뒷마당에 지팡이 삼아 꺾어온 버들가지를 꽂으며 그는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무성해지면 내가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한다. 묵었던 주막의 과부 노파에게 능소를 부탁하니 마음씨 고운 노파는 영리하고 야무진 아이를 흔쾌히 수양딸로 거두었습니다. 능소는 해가 갈수록 기품 있는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낮에는 주모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고 밤이면 아버지에게 배운 글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버들가지도 어느새 제법 굵은 나무가 되어 삼거리 한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와 글솜씨가 소문나면서 지나는 선비들이 하나둘 능손의 주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능소가 16살이 되던 초겨울, 문을 막 닫으려던 참에 심하게 다친 선비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여 간호하고 보니 남루한 차림 속에 감춰진 인물됨이 예사롭지 않았죠. 정신을 차린 그는 전라도 고부 사람으로 이름은 박현수라 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동안 능소는 그가 읽던 통감의 구절을 종종 묻곤 했고 박현수는 그때마다 정성껏 답해주며 능소의 총명함에 은근히 놀라곤 했습니다. 박현수는 능소의 품위와 문장에 능소는 그의 해박함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장래를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몸이 회복되자 박현수는 식년시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능소는 정성껏 지은 옷과 엽전 꾸러미를 보찜에 싸넣으며 그를 배웅했고 박현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능소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양에 닿은 뒤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능소 생각뿐이었죠. 과거에서 낙방한 박현수는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북한산 사찰의 주지를 찾아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주지는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고는 그를 조용한 암자로 안내하며 그곳에 먼저 머물던 나이든 박식한 선비에게 박현수를 잘 돌봐달라고 말로 당부했습니다. 박현수는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책상 앞에 송곳을 꽂아두며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가며 밤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능소는 주막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손수 모아둔 돈을 사람을 시켜 한양의 박현수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은 삼거리 뒤편 조용한 집에서 살림을 꾸리며 오래도록 그를 기다렸는데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나도 소식 한 장 없자 능소는 아버지가 심은 버드나무 옆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는 늘어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 나무들이 자라면 낭군도 반드시 돌아오시겠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증광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암자에 전해졌습니다. 박현수는 과거장에서
능소와의 만남과 이별을 시제에 맞추어 써내려갔고 마침내 시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부 통정대부 박주필 손현수 장원이요. 임금 앞에 나아가 급제 인사를 올리던 박현수는 그 자리에서 능소와의 인연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충청우도 암행어사를 제수하고 능소에게는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박현수는 신분을 숨긴 채 홀로 허름한 차림으로 천안에 들어섰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안고 그는 곧장 주막부터 찾아갔습니다. 주막 노파는 능소 신세를 망쳐놓았다며 그를 홀대했고 이웃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꼴로 몇 년 만에 돌아왔나 보군. 그날도 능소는 거리에 나가 북쪽을 바라보며 버드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는 이미 울창했고 자신이 심은 나무들도 어느새 잎사귀를 늘어뜨리고 있었죠. 웅성거림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능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조용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낙방한 줄 알고 박현수가 면목 없어하자 담담히 말했습니다. 과거가 뭐 대수라고 이런 꼴로 다니셨어. 그냥 바로 오실 것이지. 박현수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능소는 그런 그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오랜만의 재회가 반가워 굳이 캐묻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즈음 갑자기 삼거리 쪽에서 요란한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소식에 삼거리가 온통 술렁이던 그때 행차가 능소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현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능소와 혼례를 올렸고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그 가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금의 흥타령이 되었다고 하죠. 능소가 심었던 버드나무는 능소버들이라 불리다가 오늘날의 능수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림과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려는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능소는 아버지도 난군도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손을 놓고 기다리는 대신 버드나무를 심으며 하루하루의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갔고 박현수 역시 낯선 타향에서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도 능소와의 약속만은 끝까지 잊지 않았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두 사람이 다시 만났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으며 긴 시간을 견뎌낸 그 과정 자체였기 때문이죠. 버드나무가 자라는 시간을 기다림에 비유한 발상은 지금 보아도 곱씹을 만하고 오늘날에도 인내와 신의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안 지역에 전해지는 능소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천안 삼거리와 능수버들의 유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역 구비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